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까지 통제하던 경찰이 계엄군은 아무런 제재 없이 들여보내던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현재 경찰관까지 나서 경찰청장을 고발했습니다. 대통령의 갑작스런 비상계엄에 분노한 목소리가 도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주에서 8년 만에 시작된 탄핵 촛불은 충주에서 이어집니다. 비상계엄 사태 후 폭풍에 지역 정가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자 민주당은 지방의원들까지 참여해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의 현안 사업이 대부분 정상 추진됩니다. 도의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일부 깎였던 예산들도 절반이 되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경찰이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하면서 계엄군은 아무런 제재 없이 들여보내는 영상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시민들은 국회 본회의가 열릴 때까지 안으로 들어가려는 계엄군을 맨몸으로 막아섰는데요. 충북의 현직 경찰관이 경찰청장과 경찰 수뇌부를 내란죄 공범으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담벼락에 가로막힌 시민들 사이로 무장한 계엄군이 담을 넘어 국회로 진입합니다. 국회의원과 시민들을 막아서던 경찰 국회 경비대는 한 발 물러서서 아무런 제재 없이 계엄군을 통과시킵니다. 왜 안 막냐고요? 아니 아저씨 왜 안 막아요? 왜 시민들만 막아요? 담을 넘은 계엄군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 표결이 열리는 국회 본회의장으로 이동합니다. 아니 국회의원은 못 들어가게 하는데 왜 국민을 들어가게 해요? 국회 경비대는 서울경찰청 소속으로 국회 사무처 지시에 따라 외곽 방호를 맞는데 정작 국회의원과 직원 출입은 막고 계엄군은 들여보낸 겁니다. 국회의원들이나 우리 소속 직원들을 지켜내는 게 본인들의 그 임무일 텐데 되려 국회 본회의에 지금 참석하려고 들어가는 의원들과 직원들 자체를 통제한다는 게 너무 기가 막힌 일인 거죠. 국회로 들어간 계엄군이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시민들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계속 증언이 되면서 그 몸싸움이 굉장히 격해졌습니다. 사실 본회의가 열릴 때까지는 버텨야 된다라고 저희 목표는 딱 그 시간까지는 벌어야 된다. 경찰의 국회 봉쇄에 대해 현직 경찰관이 경찰청장을 내란죄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고발 대상자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4명으로 경찰력을 동원해 불법 계엄령을 집행했다는 겁니다. 과연 이 경력 동원이 됐을 때 그 부당한 지시인지 합법한 지시인지에 대해서는 경찰청 지휘부에서부터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판단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을 국회 현안 질의에 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은 계엄 사령관에게 전화를 받고 국회 통제를 지시했다며 명령에 따랐을 뿐 내란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를 통제하라고 하는 요청은 당연히 국회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통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계엄사령관이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명시해서 통제하라고 했습니까? 그 워딩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8명을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고 출국 금지 조처도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초입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향한 분노의 목소리가 연일 확산하고 있습니다. 청주에서 8년 만에 시작된 탄핵 촛불은 충주에서도 예고됐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8년 만에 촛불 행렬이 충북도청으로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한밤중 위헌적 비상계엄에 놀란 시민들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본인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한 자작극이라고까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반란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거기에 대해서 엄중한 사법적인 처벌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민들 요구가 연일 지역 곳곳으로 확산 중입니다. 제천 지역 노동단체와 농민회, 공공의료 강화 대책위는 비상시국회의를 결성하고 대통령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민주주의 시계를 까마득하게 후퇴시킨 윤석열은 당장 물러나야 한다. 그러면서 현재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국민을 더 큰 위험에 몰아넣을 수 있다며 불안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이제는 1분 1초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대학생들의 개인 연명 대자보도 붙기 시작했습니다. 몇 명을 끌어낼지라도 터져나오는 파도는 틀어막을 수 없다며 대통령 탄핵은 안 된다는 여당에도 탄핵을 촉구했습니다. 탄핵을 시키고 그 다음에 관련된 책임자에게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이런 사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각 단과 대학 회장들도 이름을 걸고 대통령 규탄 성명을 낸 가운데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과 학생들은 반국가 세력으로 처단 대상이 됐다며 대통령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시국 선언을 한 교수들은 다음 주 첫 시국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퇴진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가 시작된 음성에서도 매주 집회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 내일 저녁 6시 충주터미널에선 대통령 퇴진 집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시민들의 분노가 구석구석 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개헌국민연대는 계엄 사태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물러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계엄에 동조한 정부와 군 관계자들은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 국민 주도의 개헌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와 거대 양당제를 혁파할 적기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위헌이고 위법이라면서도 준비 없는 탄핵은 안 된다면서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표결 전까지 국민들을 최대한 많이 국회 앞으로 모아 국민의힘을 압박한다는 계획인데요. 민주당 충북도당도 비상행동에 돌입했는데 남은 기간 얼마나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위헌적 계엄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한 대통령과 관련자들이 엄정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탄핵안 표결은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탄핵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탄핵 소추안 국회 통과를 위한 비상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광희 충북도당 위원장을 중심으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지역위원장 등이 참여해 총력전을 벌이겠다는 겁니다. 대통령의 위법적인 내란 기도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이 결단하도록 압박이 필요하다면서 더 많은 충북도민들이 상경 집회에 참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국회에 민주당이나 야유국당이 좀 함께 힘을 모아서 집결하자고 하는 이유는 국민의 뜻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충주를 비롯한 민주당의 각 지역위원회와 시의원들도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며 비판 여론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즉각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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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오는 주말까지 매일 충북과 서울을 오가며 새 결집에 나설 예정입니다. 충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불법적, 반헌법적 계엄 선포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촉구합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계엄령 사태에 대해 대도민 사과문을 발표했던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탄핵만은 막겠다는 당론에 따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통과 여부는 국민의힘 이탈표에 달렸습니다. 충북 지역구 의원과 민주당 충북도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하는 한편 계엄령 해제 결의안에 참여하지 않은 박덕흠, 이종배, 엄태영 의원을 규탄하는 현수막을 게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계엄 여파로 전국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해외 공모 출장도 잇따라 취소되고 있습니다. 윤건영 교육감은 당초 오는 11일부터 20일까지 유럽 3개국으로 국제 바칼로레아 연수를 다녀올 예정이었지만 안정적인 학사 운영과 현안 관리를 위해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특성화고 글로벌 현장 학습 점검 등을 위해 오는 15일 뉴질랜드로 떠나려던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송기섭 진천군수도 탄핵 정국 기간 해외 출장 연수를 금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비상계엄 여파로 어수선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과 공직자의 품위 및 청렴 유지, 불법 집단행위 금지 및 정치적 중립 유지, 근무시간 준수 등을 특별 지시했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국에 도정이 흔들리면 도민의 혼란과 불안도 가중될 것이라며 공직자로서 마음가짐을 다잡고 업무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민의 이목이 국회와 대통령실에 집중된 사이 지역에선 내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도의회 본심사가 끝났습니다. 예비심사 때도 삭감 규모가 작고 김영환표 예산은 대부분 통과해 논란이었는데 본심사에선 한술 더 떠 깎은 예산 절반도 되살아났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충북도의회 각 상임위가 예비심사를 통해 삭감한 충북도 예산안은 17개 사업에 138억 6천여만 원이었습니다. 요구액 대비 0.2%로 지난해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도청 본관을 비워 150억 원짜리 그림책 도서관을 만드는 사업도, 묻지마 결혼 출산 이자 지원 사업 역시 한 푼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기로 한 240억 원이 불투명해진 문화의 바다 사업도 무사 통과였습니다. 그나마 도지사 공약인 청소년 전용 공간 조성을 위한 한국산업연수원 부지 매입비 90억 원과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100만 원씩 주는 지원금, 미동산 수목원, 숲체험 연수원 건립비를 빼면 예비심사 삭감액은 20억 원도 안 됩니다. 이마저도 되살리기 위해 예결특위에서 총력전을 편 충청북도. 청소년계에서도 10년 이상 이게 수건 사업처럼 공간 확보를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청소년 공간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이틀에 걸친 심사에서 일부 위원들은 빚까지 내야 하는 도 재정 상황을 언급하거나 어차피 비율 도청 본관을 쓰면 예산을 아낄 수 있다는 등 날카로운 지적을 하기도 했지만 도의회 이전하고 나면 그림책 도서관을 만들 정도로 도청 본관이 지금 여유 공간이 많다는 건데 그럼 그쪽에 우리 청소년 전용 공간 만드시면 안 됩니까? 그런 고민은 안 하십니까? 결과는 삭감 예산 대거 부활이었습니다. 도의회 예결특위는 가뜩이나 예비심사에서 적게 깎인 예산을 절반 가까이 더 줄여줬습니다. 삭감 규모가 가장 컸던 청소년 전용 공간 조성비 90억 원을 전액 살린 데다 지사의 역점 사업인 영상 자서전 예산도 7억 가까이 부활시켰습니다. 다만 53억 원 전체가 살아있던 도시농부 예산과 인구 감소 지역 결혼지원금 예산을 절반씩 깎으며 체면 칠해는 했습니다. 보험 가서 결혼하면 첫 해 100만 원, 그 다음에 100만 원 줄 테니까 보험 가서 결혼해서 보험에서 1년 살아라? 글쎄요. 그것 때문에 주소 이전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고요. 결국 충북도의회가 깎은 예산은 지난해의 4분의 1 수준인 불과 71억 500만 원. 국회와는 정반대로 여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도의회는 지사가 원하는 거의 대부분의 사업에 예산을 뜻대로 쓰도록 길을 열어줬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전국 철도 노동조합이 임금체불 해결과 성과급 정상화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면서 충북에서도 일부 열차가 지연되거나 중단됐습니다. 코레일 충북본부는 파업 첫날 충북선과 중앙선, 중부내륙선, 태백선을 오가는 여객열차의 경우 평소 대비 27% 감소한 72.2%의 운행률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열차의 운행률은 파업 전과 비교해 22.1%로 줄었습니다. 수도권 건설 현장에 주로 시멘트를 공급하는 제천과 단양 지역 시멘트 업체들은 당장 파업의 여파는 없지만 장기화에 따른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공군 제17 전투비행단 한 대령이 여군 장교에게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피해자 속옷에서 남성의 DNA가 발견돼 경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지난 10월 사건 당일 피해 장교가 입었던 속옷에서 남성 DNA가 발견돼 해당 대령의 것과 일치하는지 국과수에 대조 작업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대령은 지난달 경찰에 출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는데 경찰은 DNA가 일치하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최근 가충 전염병 럼피스킨이 발병한 보은의 한우 농장에서 추가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보은군은 지난 3일 럼피스킨이 확인된 한우 농장에서 한우 37마리를 전수 검사한 결과 7마리에서 감염이 추가 확인돼 감염소가 10마리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발생 농장 앞에 통제 초소를 두고 반경 5km 방역대는 물론 역학관계가 확인된 200여 농장의 가축 이동을 제한 중입니다. 보은 럼피스킨은 올해 충주 금가면과 신리면에 이은 도내 3번째 확진입니다. 음성군의 폭설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음성군은 지난달 27일부터 이틀간 내린 폭설로 시설 하우스와 인삼, 화훼 등 농축산시설 727개 농가에서 268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이는 지난 2일 음성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요청할 당시 피해 추산액 156억 원보다 112억 원 증가한 금액입니다. 음성군은 공무원과 농협, 자원봉사자 등으로 지원단을 꾸려 복구에 나섰고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건의한 상태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충주시 칠금동의 한 교차로에서 환자를 이송하던 충주소방서 소속 구급차와 1톤 트럭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구급차에 타고 있던 60대 환자와 보호자, 구급대원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두 차량의 신호 위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내년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와 관련해 교육혁신 컨퍼런스가 오늘과 내일 충북대 개신문화관에서 열립니다. 교수 학습의 변화, 학교의 준비 등 5개 주제로 포럼을 진행하고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와 에듀테크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박람회도 운영합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